이 부부자의 전과 기록을 관리를 해요. 예? 무슨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수입을 갖고 학력을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전관위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매뉴얼을 다 봤더니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안심번호, 실제로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 성별, 나이가 나와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안심번호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000명이 돼야 되는데 1000명이 전화를 다 받을 수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은 리스트를 주겠죠. 근데 리스트를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 선관위가 업로드한 그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은 여론조사가 끝나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벌칙 조항입니다. 그 벌칙 조항도 있어요. 뭐 3천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이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료는 매우 민감한 자료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를 누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그리고 결과도 여론조사에서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합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찍고 누가 우파를 좋아하고 누가 좌파인지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론조사 기관에는 너희들 파악이 안 하면은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네들은 그 안심번호를 파기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관위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요청한 안심번호를 그대로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 여기 노태학이라는 자가 제대로 된 일을 벌여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당신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본 행태를 보면 그래요. 아니 선거가 끝난 지가 1년 반이 넘었는데 다시 까보니까 1년 반이 뭐예요?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까보니까 어떻게 빳빳한 전화 용지가 나왔냐 이랬더니 그거는 형상복원 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도장을 찍는데 기표된 게 예쁘게 도장이 찍혀야지 어떻게 이게 커졌어? 이상하게 한 1.5배는 커졌어 그랬더니 이게 1년 반 동안 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놈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김홍도가 옛날 낙관 찍은 거는 낙관이 한 500m는 돼야 되겠네. 예? 몇백 년 지났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아 선거리가 뭔지 모르고 뭔지 알고 거기서 주는 대로 모집단 아니 표본 집단에 전화번호를 받아오느냐? 그랬더니 거기 원장이 이제 반박을 했는데 반박이 자기네들은 통신 3사에서 심지어 직접 번호를 받아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선관위에 요청을 하면 선관위가 통신 3사에 요청을 하고 통신 3사에서 주면 그걸 받아서 선관위가 자기네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을 이 선거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내려가서 내려받는 겁니다. 직접이라는 게 없어요. 직접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통신 3사에 직접 요구를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박수영 의원이 이러는데 왜 당신 왜 딴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접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제정신을 가진 나경원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아니 나경원한테 여의도 연구원은 어떤 자료를 줬기에 저랬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직접 박수영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자, 이거를 우리도 선관위에 그 안심번호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걸 하는데 닷새나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닷새보다 더 걸린다. 열흘이 걸리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즘 컴퓨터로 해서 뽑는 게 자기가 한 사람, 자 여기서 누굴 뽑을까 해서 막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컴퓨터에서 몇백 명의 혹은 몇천 명의 전화번호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뽑는 게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닐진데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근데 지금 열흘이 걸려요. 열흘이 선관위가 열흘을 잡아먹는 것인지 아니면 통신 3사가 그것을 하는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바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여의도 연구원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디베이스로 자기가 골라서, 남 시키지 않고 자기가 골라서,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남자 여자 비율 맞추고 이 저 동네 맞추고 다음에 나이 맞춰서 독자적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독자적인 선거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독자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돈도 주고, 돈보다도 그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또 어떤 여론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 다음에 자기네들이 여론조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선관위에 주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지금 잘못된 정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은 이 선관위를 통해서 받은 그런 표본 집단에서 전화를 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선관위가 얘기를 하거나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것과 똑같은 자료를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선거로 진 게 아니고 이수진, 부정선거로 매초 취중 이수진이라는 사람한테 진 게 아니고 그때도 벌써 내가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었다 라는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힘당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옵니다. 이 총선 때도 똑같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보니까 민경욱이 떨어지네요. 누가 그래요? 선관위가 주는 번호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습니다.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태악이 지금 도망갔다 그러는데 노태악은 여기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파면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치지 않고 여기 올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웃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셔요. 여기가 노른자위 땅에 얼마나 교통적으로 요지입니까? 근데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데니까 노태악도 와서 살았겠죠. 근데 노태악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서, 동네가 시끄러워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든지 아니면 내려와라, 이런 압력질이 지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좋은 것이고, 또 하나 좋은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요게 신사모 이 아파트에 무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 삽니다. 다 들려요. 바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요. 저런 게 있었구나 하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하는 입지만큼은 확실한 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 검찰총장에게도 해야 되는 말씀, 여기에서 다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한동훈 장관도, 똑똑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이 QR코드를 떼지 않고 직접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그러니 위헌이다 라는 위헌 제청을 했는데, 그 위헌 제청을 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많은 자세한 서류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해 당사자인 이해와 관련이 있는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 당사자라고 해서 한동훈 장관의 책상 위로 실시간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제가 알게 된 것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무려 4군데에서 전국 4군데에서 시사회가 열립니다. 우리 당 한 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요 첫 번째 나온 다큐멘터리죠. 지금 두 번째 다큐멘터리는 이 전부 다 원고가 완성이 되고 그림을 붙이는 편집 과정이 반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제2편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곧 이어서 8, 9월에는 우리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다음에 우리 허병기 박사님의 이 훌륭한 책도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제 싸움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의왕시에 4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시사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밀려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